사과 한 개에 10,000원이 넘어가고 점심 한 끼 먹으려면 15,000원은 우습게 깨지는 미친 물가의 시대입니다. 내 월급 빼고 세상 모든 것이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먹고 안 입으며 어떻게든 돈을 모아 은행에 차곡차곡 예적금을 부어왔습니다. 원금 손실이라는 단어가 무서워서 그저 이자 몇 푼에 만족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죠.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분명히 돈을 모았는데 왜 벼락거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까요? 조바심이 나서 내 계좌를 열어보면 남들 다 오른다는 장에서도 내 주식만 파란불을 켜고 지하 안반수를 향해 파고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라며 자책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가장 거대하고 도도한 돈의 물길이 방향을 틀었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다가오는 하반기 증시에서 어떻게 내 자산을 안전하고 영리하게 불려나갈 수 있을지 그 정확한 해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댐 안에 엄청난 양의 물이 갇혀 있습니다. 이 물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후를 위해 혹은 만약을 대비해 꽁꽁 숨겨두었던 돈입니다. 바로 연금과 예금이라는 이름의 댐이죠.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친 규모가 무려 968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약 650조 원 남짓인 것을 감안하면 국가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이 댐 안에 고여있던 것입니다. 과거 고금리 시절에는 이 돈들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댐 밖으로 나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은행에 가만히 넣어두기만 해도 연 4에서 5%의 이자가 꼬박꼬박 나오니 그저 안전하게 이자 농사만 지어도 배가 불렀죠. 하지만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예금 금리는 뚝뚝 떨어져 있고 반대로 물가는 치솟아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에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968조 원의 댐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열풍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자금 이동입니다. 댐의 수문이 마침내 열렸고 그 거대한 물줄기는 이제 가장 매력적인 수익을 약속하는 곳, 바로 주식시장을 향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댐에서 쏟아져 나온 물이 가장 먼저 고이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이름, 바로 증권사 계좌에 꽂혀 있는 투자자 예탁금입니다. 예탁금이란 주식을 팔고 아직 찾지 않은 돈이거나 당장 내일이라도 좋은 주식이 보이면 매수 버튼을 누르기 위해 장전해 놓은 총알입니다. 즉, 증시 주변을 맴도는 대기성 자금을 말합니다.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보면 올해 초만 해도 89조 원 수준이었던 이 예탁금과 증시 대기자금이 최근 122조 원대로 폭증했습니다. 불과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무려 30조 원이 넘는 새로운 실탄이 시장에 투입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이 122조 원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주식을 사지 않더라도 언제든 시장에 진입할 준비를 끝내놓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명 맛집 앞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번호표를 뽑고 굶주린 배를 움켜쥔 채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셈이죠. 이 대기 자금은 하반기 증시가 조금이라도 조정을 받거나 매력적인 투자처가 나타나는 순간 거침없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올 폭발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파란불이라고 해서 시장 전체에 돈이 마른 것은 아닙니다. 단지 출격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 거대한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올해 기준 한국 가계 자산에서 현금과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6%인 반면 펀드나 주식 같은 금융투자 상품은 고작 9%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압도적인 비율은 부동산에 묶여 있죠. 반면 금융 선진국인 미국의 가계 자산 구조를 볼까요?
미국인들은 금융 투자 상품 비중이 무려 38%에 달합니다. 미국인들은 월급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주식과 ETF를 사 모으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자신의 부를 증식시켜 왔습니다. 반면 우리는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다 라는 옛날 어르신들의 말씀에 갇혀 혹은 부동산 불패신화에 취해 우물한 개구리처럼 금융 투자를 멀리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2030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그리고 뼈아픈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4050 세대 사이에서 거대한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월급만 모아서는 절대 서울에 집 한 채 살 수 없다. 예금 이자로는 밥값 오르는 속도도 못 따라간다는 절박함이 투자 마인드를 깨운 것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평균을 상회하는 국내 기업들의 호실적 전망이 더해지면서 한국 증시도 이제는 돈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난 것입니다. 가계 예금 증가율은 뚜렷하게 둔화하고 있습니다. 은행이라는 안전하지만 답답한 금고를 벗어나 자본시장이라는 역동적인 운동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역사적인 자산 재배치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투자자들은 과거의 뼈아픈 실패를 통해 진화했습니다. 이들은 개별 종목 투자라는 험난한 국도 대신 가장 빠르고 안전하며 쾌적한 고속도로를 선택했습니다. 그 고속도로의 이름이 바로 상장지수펀드 ETF입니다. 올해 1분기 단 3개월 동안 국내 주식형 ETF로 쏟아져 들어온 자금이 무려 36조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작년 한 해 12개월 동안 들어온 전체 자금이 16조 원이었습니다. 작년 1년치 유입액의 2배가 넘는 돈이 올 1분기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반면 같은 시간 서학개미들이 열광한다는 해외 주식형 ETF로 들어온 자금은 7조 3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압도적인 차이로 바이코리아, 그것도 ETF를 통한 바이코리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삼성전자가 오를지 SK 하이닉스가 오를지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 개 다 담겨있는 반도체 ETF를 사면 되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소액으로도 산업 전체에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전문가들이 알아서 리밸런싱까지 해주니 이보다 효율적일 수 없죠. ETF는 거대한 머니무브의 물기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자 하반기 증시를 가장 빠른 속도로 밀어올리는 초강력 엔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반기 증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줄 천군만마가 합류합니다. 바로 직장인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퇴직연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968조 원의 댐 중에서 퇴직연금 규모만 올 3월 말 기준 513조 원에 달합니다. 과거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알아서 굴려주거나 개인이 굴리더라도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90% 이상 묶여있는 철저한 수비형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이 변했습니다. 디폴트 옵션이 본격화되면서 가만히 방치되던 퇴직연금 자산이 주식형 펀드나 TDF, ETF 같은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공격적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연금 자금의 성격은 일반 개인 투자자의 단타 자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돈은 오늘 사서 내일 파는 돈이 아닙니다. 최소 10년, 길게는 20년, 30년을 바라보고 꾸준히 들어오는 초장기 스마일 자금입니다. 매월 월급날이 되면 수조 원의 돈이 기계적으로 시장에 유입되어 주식을 사들입니다. 시장이 일시적인 악재로 폭락하더라도 이 퇴직연금 자금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싼 값에 주식을 주워 담는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해줍니다. 122조 원의 대기 자금이 화려한 공격수라면 513조 원의 퇴직연금은 시장의 허리를 튼튼하게 받쳐주는 최고의 수비수이자 지원군인 셈입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증시에 돈이 몰린다, 역대급 머니무브가 시작되었다며 축보를 터뜨리는데 정작 내 스마트폰 속 계좌를 열어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2024년 초 228조 원 수준이었던 국내 주식형 ETF 순자산 규모는 2026년 5월 현재
과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블랙홀로 진화해 시장의 모든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ETF라는 진공청소기로 수십조 원의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산을 운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개별 기업의 숨은 가치를 일일이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기계적으로 돈을 배분할 뿐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시총 최상단에 있는 극소수의 대형주만 무지성으로 쓸어 담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수 상위권에 포함되지 못한 나머지 99%의 개별 중소형주로는 수급이 단 1원도 흘러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장에 돈이 아무리 넘쳐나도 내 주식엔 피가 돌지 않아 말라 죽고만은 철저하고 잔인한 양극화 장세. 이것이 바로 거대한 대기 자금이 투입되어도 내 계좌가 회복되지 못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제가 늘 퇴직연금이나 중개형 ISA 계좌를 세팅할 때 제발 개별주 단타로 소중한 노후 자금을 낭비하지 말라고 피를 토하며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차피 전 세계 자본의 흐름이 패시브 자금, 즉 ETF를 중심으로 한 1등 대형주 쏠림 현상으로 굳어졌다면 우리는 그 거대한 파도에 영리하게 올라타야 합니다. 이제 하반기 증시의 전체적인 조감도가 명확하게 그려지셨을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수는 맑음, 그러나 개별 투자자의 체감 온도는 흐림 혹은 또는 국지성 호우가 될 것입니다. 은행에서 탈출한 머니무브 자금, 122조 원에 달하는 대기성 자금, 그리고 매월 기계적으로 유입되는 퇴직연금까지 시장 전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거시적인 수급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긍정적이고 강력합니다. 코스피 지수 자체는 하반기에도 우상향하는 탄탄한 흐름을 보여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 비옥한 비가 시장 전체에 골고루 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대한 자금의 물줄기는 ETF라는 정해진 수로를 따라서만 흐르고 있습니다. 이 수로가 연결된 곳, 즉 대한민국 증시를 멱살 잡고 끌고 가는 반도체, 자동차, 금융 등 핵심 주도 섹터의 대형주들은 수급의 축복을 받아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할 것입니다. 반면 이 수로에서 벗어난 변두리의 중소형주나 뚜렷한 실적 없이 테마에만 의존하는 종목들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릴 것입니다. 시장에 관심과 돈이 대형주로 쏠릴수록 중소형주에 있던 돈마저 빠져나가 대형주로 이동하는 가혹한 수급 꼬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기계적인 수급의 사정권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수익률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극단적 차별화 장세가 하반기 내내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세 가지로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행 예금에 잠들어 있던 수백조 원의 자금이 증시를 향해 이동하고 있으며 122조 원의 대기 자금이 든든한 하방 지지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둘째, 이 돈은 ETF와 퇴직연금이라는 KTX를 타고 들어옵니다. 셋째, 따라서 수혜는 시장 전체가 아닌 대형주와 지수형 상품에 극단적으로 압축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반기 행동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나 혼자 숨겨진 보석을 찾겠다며 거래량 없는 소형주에 자금을 올인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전략입니다. 하반기에도 저 미스터 킴이 항상 강조하는 나스닥 10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혹은 타이거 반도체 탑10 같은 대형 우량주 중심의 ETF를 계속 모아가는 것이 여전히 유효한 전략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자유롭게 부의 자유를 꿈꾸는 미스터 킴이었습니다. 부의 자유 TV 가족 여러분, 성공 투자 파이팅!